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예,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 해외의 실패 사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는 고온 펌프 보수 후에 기동 중에 메카니컬 실, 플러시의 쿨러의 파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화전 유사 전촌 창삼 교수님하고 연구원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고요. 증기고요. 증기에 관련된 사항이고 97년 11월 11일 일본 오사카고요. 제휴소였습니다. 사례 기회 보시면 고온의 펌프의 메카니컬 실 플러시 선 쿨러 이제 선 쿨러 이건 아마 선으로 된 쿨러 같은데요. 파열이 발생되었다. 통상은 냉각 매체로 증기를 사용한다. 보수 중에 생성된 증기의 응축수가 사용 개시에서 다시 증발되어 밸브를 닫았기 때문에 고압으로 되어 파열되었다. 증기의 발생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지 밸브를 열어두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밸브의 클로스에 지시가 불명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제휴소의 감압 정류 장치의 감압 정류탑 탑저 부근에서 파열이 발생되었는데요. 감압 정류탑 탑저 오일 펌프의 보수 후에 기동 중에 플러싱 오일 쿨러 탱크 내에 체류되어 있던 드레인 수가 물이 가열 증발되어 발생된 증기의 탱크 내압이 상승되어 파열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플래싱 오일 쿨러라는 것은 기동 시에 플래싱 오일을 냉각시키기 위한 쿨러로 이해 장치에서는 펌프의 메카니컬 실의 소착 방지용으로 외부에서 유동되는 냉각용의 기름을 플래싱 오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통상은 동탑의 유출 기름의 감압 경유를 플래싱 오일로 사용, 기동 시에만 탑재 기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프로세서는 제조고요. 증류, 증발, 물하고 증류, 그 다음에 파열입니다. 경과를 보시면 97년 11월 11일 2시경 탑저 오일 펌프의 축 물방부로부터 오일 노즐이 발생되고 예비의 펌프로 온도를 전환시켰다. 이때 플러싱 오일 쿨러 내의 탑저 오일이 고화되지 않도록 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10시경 보수 작업을 종료하고 주 펌프와 예비 펌프를 병용 운전하면서 서서히 주 펌프의 단독 운전으로 교체 펌프의 운전이 통상시와 가깝게 되었다. 펌프가 정지되고 있는 사이 플러싱 오일 쿨러 탱크 내에서는 가열용으로 주입되고 있던 증기가 응축되어 정체되었다. 온도 상승에 동반되어 쿨러 탱크 내의 드레인 수의 증발에 의한 증기 발생량이 증가되어 분출량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운전 책임자가 입구 측의 정지 밸브를 닫기 위하여 밸브의 폐지를 지시하였지만 운전원은 전기 출구 측의 밸브를 약 2분의 회전 닫았다. 이렇게 됐네요. 10시 15분경 오일 탱크 내의 드레인 수가 코일 내의 기름에 의해 가열되어 증기로 되어 탱크 내압이 상승, 탱크 용접부가 파손되었습니다. 탱크 본체, 고온의 기름, 배관 등이 비산되었다.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네요.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1번 보수 작업 중에 중류가 고화되지 않도록 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쿨러 탱크 내의 드레인수가 정체되어지고 있고 이에 드레인수가 가열되어 다시 증기 증발되었다는 거죠. 플러싱 오일의 입구 온도가 325도 높기 때문에 재발생된 증기 압력이 통상 도입되고 있는 증기 공급축 압력 0.95 메가파스칼보다 높게 되는 능력이 있어 축구를 교축하였기 때문에 탱크 내 압력이 탱크 강도로 상해 파열되었다는 거죠. 탱크 내압은 1.1 메가파스칼. 증기는 플러싱 오일의 냉각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증기 압력 0.95보다 높아지지 말아야 하지만 입구 밸브가 미세하게 열렸기 때문에 그 내압이 상승되었다고 추정된다. 어느 자료에서는 수증기 폭발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플러시 오일의 입구 온도가 320도 높기 때문에 급격한 증기 발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차단 밸브의 개폐의 지시가 불명하였기 때문에 증기 입구 밸브를 닫는 것을 출구 밸브를 교축한다고 하는 오두석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대처, 장치의 긴급 정지 및 탄압을 수행, 자유소방대가 등에서 방수 활동을 수행하였다. 공설 소방이 출동하였다. 이렇게 됐죠. 대책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 탱크 내압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탱크 내 온도 압력을 감시하고 이상을 감지한 경우에 긴급 정지를 가능하게 한다. 밸브의 오조작 방지 장치, 비정상 작업의 수준의 설명, 밸브 조작 등의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식한 불명확한 지시는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운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식화를 했고요.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이제 밸브 조작에 관한 지시의 불명확과 실행자 오판단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모든 휴먼 에러, 인적 실수, 휴먼 에러, 인적 실수일 것이다. 쿨러 탱크 사용 변경 시에 안전성이 더 부족하였다. 또한 탱크의 드레인 밸브는 닫혀진 상태였다. 여기서는 탱크에 처리된 드레인 수를 배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기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고온에 오일을 유동시키기 전에 왜 드레인 수의 처리를 체크하지 않았을까? 고온의 기름을 흐르게 하면 증기 발생은 명백한 것일 것이다. 재발생에 이른 밸브 조작보다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실질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배경을 했고 후일단 보시면 현황란에서는 어느 정보원 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부터 기재하였다.
그 스페어가 있는 범퍼 1기의 정지에서는 장치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플러싱 오일에 통상 사용하는 유출류의 감압 경유가 아니고 기동시 전용의 탑조 오일을 사용했는가? 확인한 범위의 자료에서는 기재가 없어서 불명이다. 어쨌든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당해 탱크의 통상의 사용 범위에서는요. 법에서는 탱크 내압은 수입 전기의 압력을 초과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수입 전기 압력이 상당하지 않는 보증이 있으면 압력 안전 밸브를 쓸 필요는 원래 없지만 운전법에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대책에 기입한 것은 정보원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의 의지이다. 생각해보면 지해가 발생된 탱크는 탱크라고 이름을 붙인 것만으로 통상의 사용 시는 증기가 통과해 온도가 약간 올라가는 것만의 배관이라고 생각으로 관리하고 있던 건 아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관리자와 엔지니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운전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했고요. 부상자는 3명이고요. 플러싱 오일, 쿨러, 일기 및 주변의 비위험물 배관 파손, 소방청에 의해서는 1만원 미만의 피해 금액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운전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